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원 기자와 함께하는 윤기 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권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 기업들의 경기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바 있는데요. 이때 만난 재미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창업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눔의 정세주 회장 초청으로 이번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네네. 이번 출장에는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도 함께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 출장을 통해서 2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또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부동산 개발 운영회사로 외국인 투자 기업인 ESR 캔달 스퀘어와 미국 US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 한국무역협회 그랜드 회의실에서 ESR 캔달 스퀘어 남선우 대표, 워버그 핑커스 제이크 스티워트 전무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네.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는 여주시에 오는 2027년 30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수소 충전소 등 수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 물류센터, 옥상, 지붕 등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ESR 캔달 스퀘어는 여주시 내 첨단 산업 관련 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여기에 여주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서 테스트베드 공간 제공, 현장 학습, 취업 박람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번 출장에서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기업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이죠. 미국 UL 솔루션즈와 한국 첨단 자동차 배터리 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UL 솔루션즈는 앞으로 최대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 자동차 배터리 시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시험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평택, 오성, 외국인 투자 지역인데요. 센터는 앞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전기차, 또 관련 배터리의 성능과 신뢰성, 안정성 평가에 특화된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지자체장들 간의 교류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뉴욕 주지사도 버지니아 주지사도 함께 만났다고요? 예, 그렇죠. 16일에 이 미 공화당 차세대 대권 주자로 꼽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버지니아주 간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는데요. 또 경기도와 버지니아주 간 정책 협의회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글렌 영킨 주지사도 경기도와 협력 강화에 공감을 나타냈고 정책 협의회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뉴욕주 간 기후대응, 스타트업,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을 주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와 뉴욕 간 우호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두 지사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김동연 지사가 그 미국 출장 일정도 빡빡할 텐데 이렇게 미국의 주지사 만난 이유 뭡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외교 활성화하면서 차세대 대권주자 이미지 부각도 좀 노리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부쩍 해외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행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기도 했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투자 유치, 100조 원 유치 공약 이행을 목표로 세계 경제인의 가장 큰 행사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능력 있는 행정가 어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김동연 지사의 해외 행보에 대해서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 사업은 우리 윤정아 기자가 한번 저에게 또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지난 6월 말에 경기도와 사업 시행사인
CJ 라이브시티가 관련 협약을 해지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예. 이 같은 사업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행정 사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에 현장 방문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 10일이었나요? 행정사무조사 특위회의 때 좀 많이 시끄러웠다고 좀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이 전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또 김동연 지사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양보하면서 특위는 정상화됐는데요. 지난 18일 현장 방문에서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와 CJ 뭐 어떻게 지금 뭐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좀 그래도 걱정했던 사태들은 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협약 해제 당시에 CJ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은 CJ는 경기도의 협약 해제를 수용하겠다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J가 짓다가 중단된 아레나 시설도 경기도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였던 CJ 라이브 시티는 지난 11일에 공정률 17%의 아레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 도면 등 사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 체납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들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 윤종아 기자가 지난번에 뭐 K컬처 사업, K컬처밸리 사업 네네.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그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K컬처밸리 사업을 보면 이제 고향 일산에 K팝 공연장을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위한 뭐 비즈니스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예. 현재 앞서 말한 대로 CJ 사업 시행사와 협약이 해제되면서 이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예. 일단 경기도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공기업이 중심이 된 공영 개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이 내년 초에 나오는데요. 그때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J를 포함해서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경기도는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규모 K-팝 공연장인 아레나 사업의 재추진이 시급해 보이고요. 주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시설을 어떻게 짓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전에 고향 쪽에 한류월드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업이 그죠. 무산이 되고 다시 이제 K컬처밸리로 또 아. 추진되고 있으면 벌써 뭐 한 10년째. 그러니까요. 10년, 뭐 김문수 지사 시절이니까 10년도 넘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지금 책 읽기 열풍이 지금 불고 네네. 있습니다. 경기도도 관련 전시회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자리한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4 노벨 문학상 한강 특별전이 열립니다. 특별전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작가의 주요 저서 대출이 마감되거나 출판 공급이 어려운 상을 고려해서 많은 도민에게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실화버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디 에센셜 한강, 바람이 분다, 가라 등 7종 총 70권이 전시됩니다. 특별전에 전시된 도서는 전시기간 도서 대출이 제한되고 광장 북카페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수요와 출판상을 고려해서 한강 관련 작품 등을 추가 전시할 예정인데요. 전시 관련 정보와 북카페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이 책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 지난주에도 소개하셨죠? 그래서 맞아요. 아마 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경기도 어. 북부청사는 경기도청의 북부청사. 그런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 예. 김동연 지사도 책 좋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김동근 그 뭐지 그 의정부 시장님 시장. 오시는데 뭐 근데 네네. 의정부에 예.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유, 뭐, 예. 저도 뭐 책 많이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성남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송치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좀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성남시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에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에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양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윤종아 기자가 또 심층 취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문제점이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시정비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2,3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1,8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금의 사용 문제, 특히 이 일반 분양까지 가구 가전 업그레이드로 400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요.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일 수밖에 없는데 네.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GH가 일방적으로 일반 분양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 분양분까지 해서 1,000억 원가량 이 가구 가전 업그레이드에 썼는데 자세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허가관청인 안양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행복주택이라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실상 원주민이 무상으로 토지를 내놓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GH가 주장하는 비례율, 즉 개발 후 자산 가치를 개발 이전 자산 가치로 나눈 이익률로 이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120%를 넘긴다고 이제 GH는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18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 냉천지구가 지역구인 경기도 의회 김성수 의원과 원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GH가 주장하는 120%가 넘는 비례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원주민이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사업 시행사 측에서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GH가 수익으로 잡으면서 비례율이 높아졌다는 건데 입주 후에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주 기준 비례율이 높아졌다가 입주 후에 대출 이자 관련 대여금을 갖고 나면 비례율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고 이제 비례율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네네. GH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비용이 다 이제 원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와도 갈등이 있다 그래요. 이 GH의 문제점 뭔가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행복주택 관련인데요. 이 차상위 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이 행복주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안양 냉천 지구에도 91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관련 토지 매입비가 50억 원 정도, 건축물 매입비가 90억 원 정도인데 GH가 토지 매입은 안양시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땅을 매입할 법적 권한도 없고 건물이 아니라 토지 매입비만 내서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실익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이러자 GH는 건축물 매입비에 상당하는 90억 원 정도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행복주택 관련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이제 토지 수용은 기부 채납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짜로 넘기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뭐 공짜로 땅을 내어주니까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강득구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땅과 건물로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요. GH가 땅은 안양시가 건물은 GH가 사겠다는 이 방안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다만 최종적으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라고 했는데 국토부도 명확한 답은 주지 않고 GH와 안양시가 잘 합의해보라 이렇게 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이러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김성수 도의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에도 GH가 따르지 않고 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안양시가
땅을 사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성수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질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지역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OBS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